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주학자 석산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최근 항소심 이혼 판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있어요. 일단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김희영 씨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가정 파탄의 주범은 최태원 씨죠. 이게 조금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망상들을 하는 건데, 그런 거죠. 자신의 이제 혼외자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노소영 씨와의 관계에서 만난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다 잘해주고 다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낳은 이 혼외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내 자식이라고 말도 못 꺼내는 이 상황이 괴롭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한 지금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혼 계획에는. 왜냐하면 노소영 씨가 SK라는 그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이혼 법률을 상담을 했을 때는 SK라는 그룹을 키우는데 노소영 씨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체계상 징벌적인 선고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재산 기여에 대한 노소영 씨의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어느 정도 합의해주고 나면 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법률적 검토를 할 때는요. 또 이런 분들이 법률적 검토는 잘합니다. 막 로맨스나 로망이나 이런 거 다 따지고, 그래서 자기가 막 피해보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의축일관 자체가 다친 소거든요. 다쳤기 때문에 자기한테 피해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발표를 한다든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친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다쳐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죠. 다른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도 많고, 또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생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게 되고 따지는 것들이 많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해월의 을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을목을 갖고 있으면 원래 간목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간목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과 집중을 한다는 소리겠죠. 근데 을목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제 워라밸, 일과 가정의 양립,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변화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제 법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윤리죠. 도덕적인 의미로는 일부의 처제가 옳죠. 그리고 또 바람을 피는 것 자체가, 또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난을 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해월에 간목이 아닌 을목을 가지고 있게 되면 조금 생각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왜 사람인데, 나는 사람인데, 법을 떠나서 사람인데 왜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생각으로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도를 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경우는 일단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자기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 일반적으로 저렇게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귀 이런 것들이 자기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관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옆에다가 정리를 조금 연도별로 정리를 조금 해놨는데요. 1988년 최태원 씨와 노소영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2015년 최태원 씨가 갑자기 스스로 혼외자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고 노소영과 이혼을 계획 중이라는 것을 언론에 스스로 발표를 합니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노소영은 이혼 반대를 했으나 그 당시에는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맞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재미난 일이 뭐냐면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처음에는 노소영 씨의 경우에는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조정을 반대를 했는데 2019년 메모를 하나 발견을 하죠. 이 SK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인 전 대통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SK가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SK라는 것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부친의 덕으로 인해서 SK가 성장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맞다 라는 논리로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메모나 쪽지가 발견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냥 대충 뭐 위자료나 주고 끝내면 될 줄 알았던 문제가 굉장히 커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사건이고요. 1심에서는 그 증거 능력이 이제 크게 발휘를 하지 못했지만 2심에서는 증거 능력으로 받아들여져서 노소영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일반 이혼 조정과는 굉장히 사례나 사건이 다른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혼을 했다고 해서 여성들이 이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노소영 씨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부친이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받은 판결인 것이지 일반적인 이혼과는 절대 다른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소영 씨의 경우에는 이분과는 관계가 좋고 만나서 잘 살고 화목하게 지내면 노소영 씨의 운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안에 부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누군가의 수명이나 목숨이나 삶을 통해서 집안에 부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노소영 씨와 관계가 최악으로 가게 되면 지금 최태원 씨와 노소영 씨의 관계는 최악이겠죠. 그 관계로 가게 되면 당연히 노소영 씨의 사주의 영향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부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태원 씨의 판결에 지금 현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지만 사실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부분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항소심에서 법리가 맞았나 안 맞았냐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항소심에서 판단한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 가서도 지금 현 상태로는 그대로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것이 높기 때문에 최태원 씨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분할을 해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하죠. 근데 재미있게도 최태원 씨의 현재 운을 보게 된다면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절충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노소영 씨의 운을 보게 되면은 현재 운이 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각자가 가진 운 때문에 어떻게 작용이 될지 굉장히 흥미있는 중점으로 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상 정상적인 판결로 보자면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그냥 무리 없이
노소영 씨 측에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운을 보게 되면 최태원 씨의 운이 노소영 씨보다 훨씬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법원 결과가 날 것인지 그게 또 이 이혼 소송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관전자인 저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그냥 흥미있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일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하고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열정적으로 그렇게까지 관여하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김희영 씨의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2008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합의를 하셨는데 2009년쯤에 만나야 이제 10달을 채우고 2010년에 최태원 씨와 딸을 낳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분도 그 전에 또 만났고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렇다면 사실 지금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 또 왜냐하면 김희영 씨도 다친 동물이기 때문에 보면 최태원 씨와 김희영 씨는 다 다친 동물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좀 더 뭐랄까 좀 독특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제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홍준표 씨도 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그래 대한민국 상에서 이 정도 그런 일을 할 정도면 이 정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도 일반 상식에서는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자기 일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지배구조라든지 그룹을 이끌어야 되는 회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뭐 체면 자신이 가진 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기 싫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겠죠. 왜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또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가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강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탈당했다.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죠. 그건 로맨스고 지금 이 상태에 판결이 나서 줘야 되는 돈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보면은 자기가 주는 것이 아깝고 굉장히 좀 사람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 있는 사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로맨스, 자기는 남자답다 생각해서 아직 이혼하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로 불륜부터 드러내가지고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불륜을 했는데 그 불륜은 인정을 받겠다. 그리고 전처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또 법리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이제 뭐 하고 치우겠다. 이게 참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고 인간성도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재미난 부분이죠. 진짜 남자답다면 크게 합의해주고 퉁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남자다운 것도 근본을 보여준다고 보셔야 되겠죠. 사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분명 찔리는 부분이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상으로 봤을 때는 최태원 씨 운이 좋은데 운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의 판결이나 이런 심리 계속 몇 년 동안 더 진행이 되겠지만 살펴볼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소영 씨의 운이 사실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하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뭐가 좋겠습니까? 멀쩡하게 살고 있다가 명예도 지금 엉망이야. 부부관계 파탄이야. 자식한테 얼굴도 못 들어. 사회에도 얼굴 들기도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게 지금 엉망인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만약에 뭐 그걸 합의나 혹은 판결을 통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또 받고 지급을 받냐 못 받냐는 또
실행의지, 최태원 씨의 실행의지나 실천의지에 달렸으니까 참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한몫 잡고 떠나니까 좋지 않냐고 하겠지만 과연 그걸 먼저 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노소영 씨의 경우에는 그걸 먼저 원하진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에서 복잡하냐면 노소영 씨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깨졌는데 세간에서는 그냥 돈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주상에 서로가 좋니 많니 이게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구성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노소영 씨와 최태원 씨가 같이 궁합을 맞추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김희영 씨와 최태원 씨가 사주상의 궁합으로는 일적인 궁합으로든 하는 것의 궁합으로든 더 맞기는 해요. 그러니 최태원 씨도 스스로 그런 말을 했겠죠. 인터뷰를 받았을 때 자신이 나쁜 사람인데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서 관찰을 하다 보니 저 사람에게 끌렸고 내가 그런 모습을 고쳐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차피 악역이면 악역답게 굴겠다라는 건지 그죠? 그게 악역의 도리인가? 역시 세상에 있는 느와르나 이런 곳에 나오는 악역의 멋진 모습과 진짜 악역들은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개인의 견해와 사주상의 운으로 여러 가지 조금을 봤는데 올해는 사실 최태원 씨도 자기가 질 거라는 판단을 하지는 못했을 텐데 노소영 씨의 경우에도 좀 긴가민가 했을 거거든요. 둘 다 그렇습니다. 최태원 씨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노소영 씨의 경우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사실 둘 다 얻은 실익이 없는 상태예요. 따지고 보면 김희영 씨의 경우에는 올해는 안 좋은 운이니까 왜냐하면 벌써 회자가 많이 됐고 이렇게 사주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도나 주목도를 또 받게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자기 과거사도 다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죠.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자기도 정상적인 가정을 분명히 꾸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텐데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다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하필이면 좋아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또 거기에서 애기도 가졌고 그 애도 지금 보면 김희영 씨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더 뻔뻔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물러서든 하든 간에 어차피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식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두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최태원 씨 경우에도 김희영 씨가 그렇게 만나고 딸을 낳고 그랬으면 그거 숨기고 살다가 노소영 씨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난 뒤에 그냥 여러 가지 좀 사람들 속이고 세간 눈속임 속이면서 그렇게 다시 김희영 씨가 재혼하고 그랬으면은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그러면은 진짜 악역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 세상을 속였으니까. 그 속이기 싫어서 나는 까발렸다. 이게 한 번씩 남자들이 미친 로망이 나오는 때입니다. 사는 것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차라리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가진 게 적고 없어도 힘들어도 항상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가족 내에서의 소소한 행복,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더 좋다는 걸 다시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알 수 있지 않나. 형편이라는 것은 내가 운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면 충분히 그것들을 통해서 필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간사 감정이라는 문제는 그게 안 됩니다. 한번 서로 간의 감정에 골이 깊어지게 되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깨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람한테 바라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과 예절과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인간적인 가치, 그런 것들만 지킨다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사실 저 혼자 이야기했지만 네,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